예민수의 경제 토크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바이오 얘기를 하겠습니다. 항상 바이오는 바이오 그러셨잖아요. 바이오는 봐야 되죠. 네. 네. 그 얘기한 게 처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올해는 네.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뭔가 변화올 들어오시. 그러니까요. 예. 뭔가 좀 이제 당장 오늘 내일이 아니라 최근에 그죠 기대감들은 좀 있고 이게 종목별로 툭툭툭 튀어오르는 게 이제 대응이 좀 어려운데 네. 바이오가 최근에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압축해 주십시오. 첫 번째 너무 어려워요. 예. 대본에도 없는 얘기 하셔가지고 예. 첫 번째는 이게 하반기 들어오면서 시장에서 변화가 들어왔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열심히 달렸던 섹터들이 있죠. 근데 그거 끝나고 하반기에 이제 자 뭐가 갈까 그랬더니 의외의 두 가지 섹터가 눈에 띄었습니다. 첫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그리고 또 바이오 쪽 이쪽이 두 개가 갑자기 번쩍거리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보통 알고 있듯이 성장주의 대명사입니다. 네. 성장주의 대명사는 금리가 어떻게 영향 있죠. 예,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때 마침 금리는 또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4.4로 또 쫙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올라갔다. 이게 주가가 움직인다라는 얘기는 그러면 뭐해? 앞으로 금리는 내릴 거야라고 하는 개연성들이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점점점 보다 보니까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좀 약화되는 게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또 물가도 안정적일 거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게 조금 더 붐업돼서 그동안 많이 좀 정체됐던 부분들이 변화가 들어가는 게 보여지는 게 아니냐라는 쪽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저희가 바이오 쪽에서 나왔던 것 중에서 그냥 과거에 그냥 꿈으로 먹고 살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최근에 움직이는 바이오 종목들의 특징은 성과를 내는 쪽들이 바이오텍 같은 경우도 그렇죠. 예. 예, 그게 더 먼저 강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런 쪽에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그게 힘을 입어서 하나의 주축을 만들어가는 섹터들,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도 네. 지금 물론 먼저 약간 공개를 했겠지만 펩트론 같은 경우가 물질 이전 단계 쪽으로, 그러니까 즉 이게 내 기술을 가지고 상대방과 계약을 하면서 라이선싱아웃 해서 내 기술을 이쪽으로 넘기면서 이용하게 주면서 돈을 받는 과정들, 요거를 만들어가는 과정의 전 단계가 물질 이전 단계인데 그게 벌써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시장이 환호했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가장 무겁지만 이게 안 움직이게 되면 진짜 바이오 가는 거 맞아? 라고 삼바, 셀트리온. 예, 네. 이렇게 쌈바를 하고 있죠. 네. 예, 그리고 셀트리온 이 두 네. 축이 움직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조금 더 확신을 가진 것 같고 그런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겁니다. 미국 대선 쪽에서 원래 저희가 기억이 그게 있어요. 바이든 정부 전에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했었을 때 미국은 안 그랬습니다. 미국은 제약 바이오가 재미가 없었어요. 한국은 핫했습니다. 그때 나왔던 거는 그때는 좀 다르게 그런 거 있죠. 약간 제약 바이오, 제약 바이오의 그 원초적인 꿈의 항암제, 신약 개발 이거 가지고 그때 좀 핫했던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걸 가지고 기억이 있다 보니까 그게 좀 들어오는 건 있는데 원래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정책 중에 하나는 약간 이날에 약가 인하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제약사 쪽에는 압력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예. 네, 그러면 그들은 또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또 새로운 기술 그리고 또 좀 더 편리한 기술 가지고는 이것도 새로운 기술인데 약간 무슨 인하를 합니까? 지금 아무리 우리 개발하는데 얼마가 들어가는데요. 그러면서 그런 거는 또 터치 못하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기술 개발이나 아니면 또 지금 가장 핫한 제형 변경 이쪽에 대해서는 또 독보적인 영역이 나올 것이다라고 또 약간 비틀어서 나가기 시작하고 네. 그리고 또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는 또 활발하게 커질 거 아니냐 이런 시장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우리가 잘하는 건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거기서 좀 영향을 받았던 것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제약 바이오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 네. 즉석에서 세 가지로 답을 해달라고 했지만 세 가지로 압축해갖고 3분 요리 좋아합니다. 대단한 능력이십니다. 네. 원래 예. 하나만 얘기하시려고 그랬죠? 네. 차트 보려고 그랬는데요. 예. 자, 그런데 네.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이오는 네. 예. 참 ETF를 사기도 그렇고 그죠? 네. 워낙 종목별로 이게 성과들이 좋고 가는 건 가고 못 가는 건 못 가고 종목도 변동성이 커서 네. 결국은 그때 뭔가 이슈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주목해야 될 그러면 제약바이오 안에서의 네. 그 섹터라 그럴까요? 네. 소 그룹이라고 할까요? 예. 뭘또 볼까요? 일단은 네. 미국 시장 봐야죠. 네. 그다음 저희 또 꿈의 종목 네. 일라이릴리. 일라릴리. 네.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약간 크게 움직이지도 않고 이게 따박따박 지금 보면은 조정 끝났다 그러면 따박따박 올라가는 이런 특성이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가장
또 미국에서 또 국내 서학개미 분들이 또 많이 찾으시는 종목이고 예, 그거 그리고 또 저희가 알고 있는 노브 노디스크가 있죠. 네, 그 두 가지 가장 큰 특징은 그거 아닙니까? 그 비만 치료제. 네, 그 비만 치료제. 네. 근데 요즘에 비만 치료제 쪽도 약간 노이즈가 좀 살짝 있는 게 네. 그거죠. 그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약간 좀 엄포를 놓는 거죠. 비만 치료제 너무 비싸다. 약간 인하해야 된다. 라고 왜냐하면 내가 써야 될지도 모르. 예. 그러다 그래서 약간 인하 쪽을 나오다 보니까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한 게 노보 노디스크 같은 경우는 벌써 좀 많이 흔들리죠. 근데 일라이리가 그렇게 많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파이프라인이 좀 다양합니다. 예. 네, 얼마 이번에 전에 그 도만의 맙인가 또 말은 돈의 뭐지 그저 도난의 막 도난의 맙. 아 네. 이름이 어려워. 그 알츠하이머 병 그 신약증 받았잖아요. FDA 승인 나왔습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요. 한 분기 지연됐다가 도만의 맙. 도난의 막 도난의 맙. 예. 네네 죄송합니다. 제가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예. 네, 네. 이거 가지고 발음 가지고 앵커분들이 어려워. 많이 지적을 하셔가지고 네. 예. 근데 그게 성과 나오다 보니까 그것도 하나의 또 축으로 네.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거기다가 또 그게 이제 또 치매 치료제 같은 경우도 앞으로 계속 또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하나가 또 그 다음에 바로 또 다른 제약사계 하나가 또 승인이 됐더라고요. 그것도 뭐 치매 발병률을 35% 늦춰준다 이런 쪽이 나오다 보니까 그것도 또 영향을 끼쳤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것은 필요한 약이 그러니까 고령화되다 보니까 네. 그리고 또 선진국화가 돼서 나오는 질병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얘기하는 뭐 비만 치료제 그리고 또 그 알츠하이머 이런 쪽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축을 가지고 움직이는 제약사 성과 내는 제약사들은 계속 또 강하게 움직인다라는 거에 반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런 것들 한번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가장 큰 축은 그걸 먼저 보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국내 쪽으로는 일단 이걸 빼놓고 얘기는 못할 것 같습니다. 삼바입니다. 네, 네.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의미 있는 변화가 나온 게 지금 최근에 못 보던 거래가 한번 퍽 터지면서 그다음에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채권 아니야? 이럴 정도로 예.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네. 이게 한 80만 원 밑에 떨어지면 샀다가 네. 예. 한 80만 원 고 중반 가면 팔고 네. 계속 사고 팔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약간 안전자산에 가까운 그러니까요. 예, 종목인데 이번에 보니까 또 대규모 그러니까 공장은 송도 가면은 수주받았죠. 예, 송도 이꼴 삼바 이렇게 되면서 계속 공장 늘려가면서 이제 5공장까지 늘려가기 시작하는데 한 1조 4천억 정도 또 수주 받았고 그렇게 되면 공장 비어 있는데 거기다 이제 또 앞으로 장기적인 흐름 보게 되면 중국의 발주 안에 중국의 생물보안법 관련된 쪽으로 중국은 이제 배제를 시킨다. 수혜를 누가 받겠느냐? 그 정도 캐파를 갖고 있는 게 누구겠느냐? 우시바이오 다음에 어제도 그 캐파가 있는 쪽이 어떻게 있느냐? 쌈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대해서 기대감이 많이 올라오는 부분들도 같이 장기적으로는 괜찮다라고 하다 보니까 레벨업이 되네요. 근데 삼성바이오를 보면서 저희가 많이 느낀 거는 삼성바이오가 과연 바이오 주식이냐? 네. 이거에 대해서는 또 의문이 많더라고요. 그냥 제조사예요? 제조업체라고 네. 보더라고요. 네. 이거- 그래도 뭐 CMO나 CDMO 기술력도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예, 그러니까 바이오라고 하게 되면 음. 그리고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거 있죠. 뭔가를 팍 끌어와가지고 음. 앞으로 그림도 쫙 그려가면서 할 수 있는 것보다는 뭐 안에 삼성 바이오 에피스 같은 경우도 있다 보니까 바이오 시뮬러에 대한 능력도 충분히 있습니다만 그거보다는 안정적인 모습들을 택하는 상황이다라고 하게 되면 유통 물량이 너무 없어, 그죠? 그것도 그래요. 네, 예. 대주주 물량이 많아가지고 그죠? 맞습니다. 이 시동에 돌 수 있는 물량이 없으니까 삼성물산이 43% 갖고 있고요. 값도 비싸고 그죠? 예, 나머지 다 갖고 있어 보니까 그래서 채권 같은 역할이 그러니까요.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바이오의 주축으로 이제 투자 심리를 좌지우지하는 종목이긴 한데 네. 그렇다고 막상 사라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의외로 좀 크신 분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정도쯤에 그냥 10억 넉 들어가고 네. 그다음에 올라갔을 때 또 챙기고 뭐 이렇게 매매하시는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워낙 좀 덩치가 크다 보니까 그래서 시장에서 반응들은 그거죠. 그건 다 알겠는데 그 분위기 돌아가는 건 알겠는데 네. 뭘 사야 되느냐라고 하셨을 때 가장 또 시장에서 뜨거웠던 게 그 아까 말씀드렸던 펩트론 그리고 또 인벤트지랩 이런 종목들이 뜨기 시작하면서 시장에서 지금 강하게 부각을 받고 있죠. 그 주로 이제 비만 치료제 물질 이런 거죠. 네, 이게 네. 가장 큰 특징이 네. 그러니까 그 약효를 늘리는. 네. 그러니까 한번 주사를 맞게 되면은 보통 약효가 뭐 2, 3일 간다.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그렇죠. 식욕 억제 이런 것들이 좀 오래 있어야 되지 투여 않습니까? 기간을 길게 가져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럼 제약사 입장 쪽에서는 아니 그러면 회전율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음. 할지 모르겠지만
Q를 확대시킵니다. 그렇죠. 예. 단가도 올리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가장 좋은 업체가 이제 펩트론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시장에서 부각을 많이 받는데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물질 이전 대계약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우리 이제 강화시킨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예.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보통 이제 기술 이전 나가기 시작하면서 우리 캐파를 좀 키워야겠다라고 하게 되면 보통 유상증자를 한번 했습니다. 아니면 자금 조달이 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혹시나 시비를 찍거나 근데 그런 발목을 잡죠 그럼.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라간 주가에서 지금 막 열광하면서 매매하는 엊그저께 그 ABL 바이오가 유증 기사 저 저녁 때 제가 봤더니만 유증하길래 이것도 주가 빠지겠구나 했더니 주가 급등해서 봤더니 3자 배정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3자 배정하면서 확실하게 돈을 성과를 보고 쏴주는 쪽 이런 건 다른 거죠. 그런 건 다른 거죠. 다른데 예. 일반적으로 주주들에게 손 벌리면 사실은 올라가는 주식에 찬물을 확 꼈는 거죠. 가장 베스트 케이스는 네네. 그렇게 나오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좋은 것만 생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만약에 그렇게 되게 되면 또 어떤 얘기가 나오면 그거 하려고 이렇게 주가를 올려놨어 이럴 수도 있는 그러니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모르는 얘기니까. 모르니까요. 예, 네. 그거는 한번 짚고 넘어가자. 펩트론하고 네. 좀 전에 뭐 얘기하셨죠? 인벤티지랩입니다. 인벤티지랩. 네. 이것도 바로 그 다음 날 나왔던 얘기가 주가가 올라가면서 12 전을 해버렸네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런 부담감도 있고 그래서 잘 나가기.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제약보다 이제 바이오 입장으로는 네. 돈이 계속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 자금 조달을 자금계는 그러니까 그죠? 전환사채 발행해서 자금 땡겼다가 그렇죠. 그죠? 네. 그 사람들은 바보겠어 그죠? 주가 오르면 주식 전환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과거의 이력 같은 경우도 한 번쯤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요. 12 전환될 때 그 주가가 올랐는데 12가 전환될 게 좀 있나 이런 거 체크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예. 그런 것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게다가 또 요즘에 다시 핫해지는 게 HLB HLB. 예, 홈런볼입니다. 네. 오르네요. 네. 예, 예. 어, 홈런볼은 HR이지만 홈런볼. 그냥 봐주시면 안 될까요? 네네네. 예. 네. 즉석에서 붙이다 보면 이렇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지금 제 최근에 주가가 좀 주춤하다가 다시 한번 이번에 이상 없이 FDA 그 스케줄 들어왔다라고 하다 보니까 기대감이 다시 팍 올라오네요. 근데 거기서 나왔던 내용들 쭉 보다 보니까 그때 승인 실패하고 나왔던 이때 흐름들이 많이 지적당했던 게 그거였었거든요. 항소제약이 제대로 역할론을 했겠느냐 뭐 이런 것들 뭐 나오다 보니까 그랬는데 역시나 HLB의 기술력에 문제가 없었다는 게 확인이 됐고요. 그럼 그쪽만 보강되게 되면 다시 이제 스케줄 잡으면 되겠죠. 그 스케줄이 언제 잡느냐 이거에 따라서 또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 측에서 이제 승인되는 스케줄 관련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또 나올 수 있다라는 쪽이 나오다 보니까 기대감이 다시 보이는 국면 이것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움직임이 나오니까 또 시장에서는 관심이 빡 높아지고 그러면 또 HLB 움직이게 되면 그 HLB와 친구들 그래서 종목이 벌써 둘, 넷, 여섯 총 그렇게 8개 많아요? 예, 네. 8개가 돼 있네요. 네. 그중에서 요즘 강한 게 HLB 제약 이게 더 세더라고요. 네. 약간 판매에 대한 변화가 더 나오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네. HLB보다 이게 좀 더 센 것 같고 보통 생명과학 이런 게 많이 움직였었는데 그죠? 네. 그때 제약이 그러네요. 예, 오히려 그런 좀 이왕이면 좀 작은 종목들 이렇게 움직였었는데 예. 그게 아니라 지금은 그나마 확실하게 그렇게 되면은 누가 수혜를 받는데 이쪽으로 좀 돌아가더라고요. 그것도 좀 특이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거기 눈에 띕니다. 그 상반기에 제약바이오를 주도했던 종목 네. R 알테오젠. TOG 네. 예. 네. 이게 지금 오히려 다른 종목들이 막 하니까 오히려 이쪽은 좀 무거워져요. 예. 네. 그리고 아까 잠깐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머크가 이제 주가가 좀 최근에 약간 좀 흔들립니다. 지금 111은 잘 나가는데 최근 들어서 한번 FDA 그 승인 관련된 쪽에서 약간 좀 미스가 나다 보니까 그때 네. 출렁임이 나오고 주가가 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좀 알테오전도 같이 영향을 받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원래 영향을 받으면 안 되는데 그거 상관없이 알테오전이 하는 일은 되게 파이프라인 거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 연동받느라고 좀 묵직하다라고 하게 되면 기회가 아닐까. 네, 오히려 이런 때 다른 쪽 다 가고 이제 이 종목 고점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다고 뭐 펀더멘탈 바뀐 거 없고 네. 이럴 땐 기회라고 보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약바이오는 기업별로 할 얘기가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그죠? 네. 뭐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네. 저희가 잘 못 따라갑니다. 제약바이오는 그래서 하도 많이 뒤어가지고요. 그러니까 네. 가슴에 상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네. 시장의 흐름은 맞는데 만약에 좀 안정적인 걸 생각하거나 네. 아니면 나 바이오 때문에 많이 뛰어가지고 난 저거 못하겠어 하지 마세요. 해봐야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러면 투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굳이
매매해가지고 기껏 지금 15분 얘기하고 나서 하지 말라고 그러시면 어떡해요? 아니 그런 트라우마가 있으신 분들은 네. 네. 근데 지금 아니 나는 바이오 그것도 하나의 종목이었고 아니다 싶으면 바로바로 나와서 괜찮았다. 네. 이게 좀 손도 좀 빨랐다. 해야죠. 지금 시장의 트렌드가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렇게 돼가는 게 맞는데 단 제약 바이오 쪽의 가장 큰 특징은 한번 붙기 시작하게 되면 그대로 쭉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술적 지표 무시하고. 근데 여기서 저희가 관리할 게 내 욕심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로 이거 가지고 나 2배 먹나 3배 먹나 이렇게 가는데 2배가 뭐 10배는 돼야지. 10배 그건 기본인데요. 네, 네. 네, 그 중간중간 단계가 있더라고요. 한 2배 3배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와 이러면서 돈 쓰고 다니더라고요. 막 갑자기 안 사면 밥을 산다고 그러면 네, 또 돈 좀 벌었구나 그러면 내가 무슨 종목 단가가 여기야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건 다 좋은데 제가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욕심 올라가면서 네. 덜어내세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게 만약에 가다가 한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미련 없이 던질 수 있다. 아니, 물량만 갖고 그냥 가시면서 그게 제일 낫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정리하고 슬림하게만 네. 가져가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면 상당히 객관적인 게 아니라 뭔가 좀 경험이 축적된 것 같은 뭐 이런 그 진정성이 꽤 느껴집니다. 자, 그 트럼프 재임 기간 동안에 모 종목을 지금도 아직도 상장돼 있어요. 예. 그걸로 저는 서울시에 원하면 내가 빌딩 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예. 근데 그 정도까지 벌었다가 네. 다 날리는데 6개월, 8개월 그 사이에 그냥 쫙 날아가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 큰 돈이 한꺼번에 날아간 걸 보고 네. 아하 이게 욕심의 문제구나 이런 거 많이 생각했고요. 옛날에 네. 체험 삶의 현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네. 체험 주식의 현장 이렇게 실제로 그걸 느낀 거를 얘기를 해주시니까 얼마나 결국에는 네. 손해 보고 팔았습니다. 예. 야, 팔 수 있어야죠, 그죠? 바이오 같은 경우 손에 놨는데 장기 투자하면 이거 사실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바이오 종목들 상담하시는 거 보면은 마이너스 70% 80%도 거다합니다. 왜 얼마 전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한번 급등했어요. 뭐 인수했다 그랬나, 그죠? 예. 그러면서 막 얘기하길래 그게 저는 뭐 포지션이 없으니까 그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30만 원대 사가지고 고생한 분 많거든요 그때. 예. 그 백신 관련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죠? 네. 근데 이제 5만 원 와 있다고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제약 바이오는 이게 좀 아쉽지만 이렇게 장투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그때마다 유행 있는 쪽도 다르고 그러니까요. 그때 또 종목이 움직이는 것도 다르다 보니까 네. 올라가서 지금 수익권이 있다 그러면 정말 축하드릴 일이지만 네. 네, 그것도 관리하는 능력도 꼭 다른 종목보다도 더 필요한 네, 게 맞아요. 바이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예, 바이오의 강세 배경과 주목해야 될 그 섹터 아이템들 그리고 바이오 투자 시 주의할 점까지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